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쌍수르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자전거를 안 타던 저마저도 이제는 진짜 자전거 타야 돼 하는 마음으로 요 며칠 좀 자전거를 굉장히 재밌게 탔는데요. 제가 뭐 평일 저녁에 타서 그런 건지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른 시간에 자전거를 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남산도 그렇고 북악도 그렇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저야 뭐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 뭐 조용히 혼자 타는 것도 좋지, 뭐 한산하고 좋네 이런 마음이긴 했는데, 그런 자전거를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이 가는 코스뿐만 아니라 한강을 가보더라도 이제는 로드사이클이나 MTB보다도 공유 자전거가 더 많고요, 생활 자전거가 훨씬 더 많고 픽시를 타는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이리저리 오가면서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이클도 진짜 많이 보이고 뭐 많이들 싫어하시지만 어찌됐든 팩라이딩도 많이들 하시고, 그런 뭐랄까 자전거를 좀 취미로 오랜 시간 즐겨오신 분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사라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그게 그대로 자전거 업계에 이제 전달이 되면서 전반적인 자전거 업계 전체가 좀 많이 위축되어 있고 조금 어두운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됐죠. 자전거 시장 도대체 왜 이렇게 됐지? 그 나름의 또 좋은 점들도 있긴 하지만 예전과는 정말 확연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 자전거 시장이 이렇게 어두워져 버린 건가? 를 제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보면서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로 좀 제가 좀 추려보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다르실 수도 있어요. 저 역시도 3가지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3가지가 가장 주요했지 않을까? 라는 저만의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도 좀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 달아주시는 김에 구독도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 가장 먼저 언급해야 될 건 아무래도 이 위축된 소비 심리겠죠? 제가 언젠가부터 올해가 가장 힘들다, 작년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게 된 것 같아요. 이건 뭐 자전거를 탄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 사회 전반적인 그런 경제 활동 자체가 완전히 얼어붙은 것만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를 정말 언제부터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날 수준으로 정말 오래전부터 들어왔고,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가로수길이나 성수나 그런 한때 그런 지금도 여전히 유명하지만 굉장히 활발했던 그런 지역들을 찾아가 보면 임대 배너가 정말 끝도 없이 붙어 있습니다. 공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자꾸 이렇게 살기 힘들어지면 어찌됐든 소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걸 줄일 수는 없잖아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니까. 그러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것부터 우리가 잘라내기 시작해야 되는데, 당연히 자전거는 필수적인 그런 요소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다른 길을 타도 운동이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굳이 자전거가 아니라도 유산소 운동은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으로 러닝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러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걸 또 새삼 느끼게 되는데, 기존의 자전거를 타시던 분들도 내가 지금 이미 사이클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또 새로운 걸 사야 되나? 이거 좀 고민된단 말이죠. 지금 자전거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굳이 내가 자전거를 바꿔야 하는 이유를 하나 꼽자면 그냥 저 신상이 더 좋아 보여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좋다는 이유만,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기변을 하기에는 너무나 금전적인 부담도 크고, 사실 바뀌는 것도 크게 없는 거 이미 다들 너무나 많이 느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바꾸고 거의 한 1, 2주 정도 기분 좋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뭔가 더 빨라진 것만 같고 더 강해진 것만 같은 기분이 들다가 한 2주 정도 지나면 그 보정이 딱 끝나면서 원래의 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원래의 나로 돌아오는 건지 그 상태에 내가 적응을 해서 내가 조금 더 나아진 사람이 된 건지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 찰나의 감정을 위해서 적게는 600만원, 700만원, 많게는 뭐 1000만원씩도 쓰시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투자를 하기엔 더 이상 우리가 금전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사실, 그게 이 업계에 가장 큰 그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한 산업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이 생태계를 유지를 하려면 신규 유입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새롭게 들어와 줘야 그분들이 새로운 자전거를 사든 아니면 기존 라이더들의 그 자전거를 중고로 매입하고 다시 자전거를 그들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환경을 마련해 주든, 그런 식으로 이 자전거가 계속해서 순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 순환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왜? 자전거 시작하려면 일단 자전거 사야 되고요, 헬멧 사야 되고요, 고글 사야 되고요, 클릿도 자꾸 주변에서 사라고 하니까 막 고민도 되고. 근데 얘네들 중에 싼 건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싼 게 존재는 하지만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이 좋은 걸 보게 되면 또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라는 걸 스스로 굉장히 높여버리게 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전거 시장이 만들어놓은 그 진입 장벽 자체가 워낙 높은 것도 있지만 그 돈에 조금 보태서 조금 더 보태서 이 우리의 그 심리, 욕망,
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럴 바엔 그냥 집에 있는 그런 드라이핏 티셔츠, 그런 운동용 그런 기능성 티셔츠에 반바지 입고 러닝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어렵게 저렇게 장비까지 다 익숙하지도 않은 장비를 사가면서 자전거를 타야 될까? 이 질문에 저는 네, 그래도 자전거를 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저는 조금 어려워요. 차라리 러닝 하세요라고 저는 진짜 권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요즘은. 두 번째 이유는 이 기술적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 자전거 입문할 때만 해도 알루미늄 자전거들이 정말 많았어요. 사실 알루미늄 자전거가 카본 자전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고, 그때만 해도 림 브레이크에서 디스크 브레이크를 넘어가네 마네 이런 얘기는 사실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지만 디스크 브레이크가 나왔을 때 너무나 신기했고요. 와, 이제는 MTB에만 쓰이던 그 디스크 브레이크가 로드사이클에도 달리네? 그러면 제동이 더 좋아지겠군? 비 올 때 좀 더 안전하려나? 물론 비 올 때 자전거를 타진 않지만. 그리고 구동계들도 그때는 거의 다 기계식을 쓰면서 전동 구동계라는 게 굉장히 희소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 전동 구동계를 쓴다, 그 당시에 이제 통칭 징징이라고 불렸죠. 이제 변속할 때마다 그 전자음이 들리다 보니까 울테 징징이 뭐 듀라 징징이 뭐 이렇게 불렸었는데, 그걸 누군가 타면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저 전동 구동계를 쓰면 나도 조금 더 칼 변속을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이 변속 트러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약간 선망을 가지게 되고 뭔가 희망 회로를 돌리게 되면서 저거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생겼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모든 자전거들이 형태도 거의 비슷해졌어요. 예전에는 진짜 각 브랜드마다 자기만의 특색, 뭐 이를테면 꼴라고의 그 러그 방식 너무 신기했고요. 저는 치폴리니의 그 정말 육중한 비비, 저랑은 맞지 않았지만 너무나 흥미로웠고요. 그런 자기만의 특색과 그런 개성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모든 자전거들이 공기역학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부터 서서히 하나의 지점으로 이렇게 모여가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그 안에서도 다양한 변화들이 시도되고는 있지만, 해야만 하지만 어찌됐든 모든 자전거들이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야, 이럴 거면 굳이 내가 저 비싼 브랜드를 사야 돼?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가성비 브랜드들도 저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굳이 저거 사야 될 이유가 뭐지? 이 질문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사실 자전거 제조사들이 저는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도 해요. 뭐 사실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포뮬러1 그 머신들만 보더라도 모든 그 차체들이 거의 하나의 형태를 똑같이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정말 미세한 변화들만 가져가고 있거든요. 뭐 차량 하부에 뭐 그런 뭐 설계를 좀 다르게 한다던가, 그런 정말 미세한 부분의 변화를 주면서 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건데, 자전거는 사실 그만큼의 자본 투하도 안 되고 그만큼의 시장성도 존재하지 않고 기술 개발에 대한 그런 금전적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진화가 더딜 수밖에 없고, 그 진화의 한계를 저희는 이미 느끼고 있는 거죠. 아, 여기서 뭐가 더 바뀔 수 있지? 알 수 없군. 그러면 일단은 기다린다, 존버한다.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자전거도 내년에 나올 자전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그런 심리가 조금씩 생겨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자전거를 타시던 분들도 이제는 이 시장에게, 이 자전거 제조사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조차 잘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럼 기대가 사라지다 보니까 당연히 흥미도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취미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제가 자전거 컨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자전거 콘텐츠의 부재가 어쩌면 이 시장에 이런 어두움을 좀 드리운 것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생각을 좀 해보자면, 모든 운동은 각자의 그런 셀링 포인트, 뭐 소구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자전거는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 뭐가 더 특별한가 라고 한다면, 이 한 개인의, 한 인간의 힘으로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이 자전거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솔직히 그 어떤 운동도 자전거만큼 그렇게 한 사람을 자기의 그런 자력으로 멀리 데려다 줄 수 있는 게 뭐가 더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인라인 스케이트? 가능한 것 같긴 한데, 사실 자전거가 그런 면에서는 가장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뭐 브레이크도 있고 인라인은 브레이크 없잖아요. 그런 점들을 취합해봤을 때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이라면, 내가 어딘가 정말 먼 곳 혹은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내 생활 반경 조금 벗어난 곳에 내가 가고 싶은 카페나 뭐 그런 맛집이나 그런 콘텐츠들, 즐길 거리들이 있다면 기꺼이 내가 이 자전거를 타고 내 혼자서, 나의 혼자의 힘으로 가볼 수 있다 라는 그런 것들이, 조금 정보들이 많이 생성이 돼야, 아, 저기 나 자전거 타고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타 지역으로 갔을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충주호, 대구로 치자면 뭐 헐티제, 팔조령, 이런 굉장히 먼 거리를 그 지역마다 이동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존재는 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를 내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거죠. 물론 존재는 합니다만 생각보다 그렇게 소화하기 쉽게 그렇게 가공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 자전거는 이 룰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도로교통법도 많이 준수를 해야 되고 차들과 같이 이동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위험하게 많이 느껴진단 말이죠. 특히나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께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용해야 안전하게 그 도로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컨텐츠도 법률도 규정도 너무 적어요. 진짜 법의 사각지대에 완벽하게 놓여있는 게 이 자전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 지점에 놓여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지만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타는 입장으로서 자전거가 도로에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고 자전거와 차들이 싸우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 자전거가 도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행을 하면 되는 건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운전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자꾸 느끼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꾸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서로에 대한 그런 불신이 생기고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화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저는 요 근래에 내가 뭔가 시장에 좀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지 못했다 라는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과 그런 좀 비판적인 평가도 좀 내려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열심히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데 다짐만 하면 뭐합니까? 만들어야죠. 그죠? 그래서 사실 뭐 컨텐츠 제작자 입장으로서 그런 컨텐츠들 진짜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그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은 컨텐츠의 조회수로 뭔가 내 그런 드라이브를 가져가는 사람인데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 그게 거의 확정시된 컨텐츠를 약간 의무감으로 만든다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좀 저로 하여금 이게 좀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면서 채널의 좀 활성도를 좀 높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다라는 그런 또 읍소 아닌 읍소를 좀 또 해보게 되네요. 뭐 이야기가 좀 옆으로 많이 샜는데 어찌됐든 이 자전거라는 게 단순히 뭐 10만원 20만원 투자하는 그런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러닝은 진짜 집에 다들 보면 하나씩은 있거든요. 그런 운동할 때 입을 수 있는 그런 통기성 좋고 땀 잘 마르는 티셔츠 반바지 다 있거든요. 그럼 러닝화만 사면 돼요. 러닝화 진짜 비싼 카보나들 사도 40만원이면 삽니다. 최상급이 40만원이란 얘기예요. 자전거 40만원으로 뭘 살 수 있죠? 그냥 중고 그냥 사이클 하나 정도 겨우 살 수 있어요. 이게 몇 킬로를 탄 건지 누가 어떻게 관리한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의 퀄리티 40만원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전거를 내가 큰 돈 들여서 사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내가 이 큰 돈을 투자를 했을 때 돌아오는 것들에 대한 확실성이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말이죠. 돈을 썼을 때 내가 이 돈을 쓴 만큼 이만큼 회수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완벽하게 그냥 귀엽거나 예쁘거나 그 이외의 그런 추상적인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등가 교환을 해줘야 돼요. 근데 자전거는 지금 그 등가 교환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자전거 콘텐츠 크리에이터들도 이미 열심히 너무나 잘하고들 계시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사람들에게 우리는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고 이걸 즐기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우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채널이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는 채널은 아니지만 혹시나 자전거 컨텐츠 크리에이팅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 이 영상을 만약 보셨다면 사람들에게 10월에는 자전거를 타고 이런 데를 가시면 좋습니다. 이런 데는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여기가 위험하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꾸준히 만들다 보면 아주 서서히 그런 대중의 관심을 다시 조금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요즘 TVN에 그 김동현님이랑 저기 연재성 프로님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이클 이렇게 다시 좀 타는 그런 컨텐츠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많이 소비를 해주고 그러면 그런 메이저 방송사들도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좀 살아있구나. 그럼 우리도 오랜만에 한참 동안 자전거 컨텐츠 안 만들었으니까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스포츠에 어떻게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합니까? 그게 바로 이 자전거 업계를 지금의 침체로 좀 이끈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부분의 지금 제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자전거 컨텐츠 제작자보다는 자전거라는 그 컨텐츠 자체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도대체 이 자전거 시장 왜 이렇게 됐을까? 혹시나 예전부터 이미 자전거를 타고 오셨던 분들이라면 분명히 여러분들만의 그런 주관적인 그런 이유들이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자전거 내가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망했어 라는 게 분명히 있으실 거니까 그걸 좀 가감없이 댓글로 좀 써주신다면 아무래도 좀 업계분들도 그걸 보실 거고요. 뭐
그런 우리만의 그런 문화긴 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그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전거 문화를 좀 이끌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동호회 운영자분들도 컨텐츠 크리에이터 분들도 샵 사장님들도 이렇게 좀 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의견 함께 공유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과 또 이런 자전거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로 토론을 좀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라고 좀 부탁을 한번 살짝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Bye guys.